네, 안녕하십니까?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눌 종목이 CJ CGV인데요. 이 동종목 같은 경우 그동안 한 3년 정도 영업 실적을 거의 낼 수가 없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체크해 봐야 될 거는 2019년에 한참 우리가 호황기, 항상 2019년 대비해서 현재 실적을 많이 비교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올해는 흑자 전환이 어느 정도 규모면 될까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2022년도에 2019년 대비 70% 이상의 실적을 나타내긴 했습니다. 관람객 숫자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그냥 그 정도 수준이 됐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 워낙 차입금이 많다 보니까 흑자 전환하기는 어려웠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익스펙테이션이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슬슬 이제 정상화 과정을 가고 있는 과정에서 동종목이 지나치게 주가가 하방으로 고정되어 있는 부분, 뭘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부분은 없다는 모습은 앞으로 좋아질 모습만 생각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2분기 말부터 3분기 넘어가는 과정에서 성수기가 상당히 도래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는 동종목을 그렇게 봐주진 않았는데 이제부터는 좀 볼만한 요소가 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수급이 좋지 않으니까 수급이 좀 따라주는 과정을 좀 체크해 가면서 우리가 살펴본다고 하면 또 짭짤한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동종목에 대한 예를 들면 흑자 전환 뉴스라든지 앞으로 예를 들면 정상화 과정 이런 것들을 예상치가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분명한 건 주가는 반영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인지 앞으로 2개월, 3개월 후인지 그건 저도 알 수 없으나 지금 현재 내용으로 보아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1쿼터 진행 사항들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스케줄대로 잘 진행되어져 있고요. 전반적으로 업적이 계속해서 상향돼 가고 있는 모습들은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예를 들면 2019년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려고 하면 아직은 좀 시간이 걸리지만 지금 현재 진행 상태로 본다고 하면 적어도 이런 겁니다. CJ CGV가 2019년 대비 60% 이상 정도만 간다. 예를 들면 관람객 수가 그러면 흑자 전환은 무난히 달성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년 만에 흑자 전환 예상치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는 그동안 개봉해서 영화 제작이라든지 신작들 이런 것들을 갖다 최대치로 달리면 개봉을 할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성수기 맞이하면서 또 진행이 되겠죠. 또 여름 같은 경우는 또 데이트를 한다거나 가족 단위로 좀 지루해서 집에서 계속 보는 것도 한계성이 있지 않습니까? 좀 바람 쐬러 나올 때 영화관을 좀 들리기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여러분 체크해야 되는 게 하나가 뭐냐면 영화관의 관람객 비용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프라이스도 올랐고요. 큐도 오르고 그러니까 P와 Q가 동시에 오르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올해 2019년 대비해서 한 90% 정도만 간다 그러면 상당히 큰 폭의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 과정에서 예를 들면 주가가 계속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옳지 않은 내용들이겠죠. 그 부분은 곧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엔터테인먼트 쪽도 상당히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최고 피크 찍고 난 다음 정도면 여기도 슬슬 바람이 불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조금 소외되어져 있는 모습은 좀 나타나고 있지만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동사 같은 경우는 해외 매출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죠. 당연히 한국에서 매출이 크긴 하지만 베트남도 상당히 크게 시장이 흑자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베트남 가가지고 영화관에 들어가 봤는데 베트남 우리 젊은 친구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앞으로 성장성이 상당히 기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중국에서도 이런 거죠. 특히 이제 4DX라든지 IMAX 이런 것들은 CJ, CGV만 가진 독특한 예를 들면 장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진출한 나라 모든 나라에 이런 시설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들이 상당히 장점인데 앞으로 예를 들면 점점 더워지고 이러는 과정이고 또 다이나믹하고 좀 현실감 있는 그런 영화를 볼 때 또한 이런 것들도 있죠. 그 데이트 할 때 좀 괜찮은 곳에 가서 데이트를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는 항상 약간의 허세가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뭐 동의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 데이트 한다 그러면 그런 곳에 가서 데이트하면서 영화 관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올해 나타날 것들이 뭐 범죄의 도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뭐 분노의 질, 트랜스포머 6 이 쿼터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고 한참 여름철에는
미션 임파서블 7도 나온다고 합니다. 저도 좀 보러 가야죠. 그래도 이런 것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영화관에서 봐야 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죠. 액션 영화 같은 경우들은 그냥 영화관에서 보는 것들이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작년도 가을인가요? 11월, 12월쯤 돼서 그때부터 영화관을 주로 다니기 시작을 하는데 짱 놀랐던 건 뭐냐면 영화관 이제 관람비가 많이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음식료 값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미 피는 상당히 올라갔어요. 가격을 낮출 만한 이유가 절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걸 계산을 해서 2019년 대비 62% 정도 수준만 회복한다고 하면 관람객 수가 흑자 전환은 무난히 진행이 되는데 지난해 이미 결과가 나와 있어요. 2022년도에요. 70% 이상을 관람객 숫자를 달성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체크해 봐도 무난히 예를 들면 전반기만 넘어가도 사실은 여름 정도만 되면 이 수준은 충분히 달성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예상한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은 충분히 나올 것이다라는 것들이죠. 자, 그것으로 생각해 보면 무조건 주가는 반영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동안의 차익금 부분은 또 내년도도 올해 2023년 정도의 수준은 충분히 유지할 테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세상이 좀 변해가는 것들을 우리가 좀 감지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중국과 베트남에서도요, 꽤 많이 흑자로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건 뭐 데이터 거의 확인된 내용들이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그냥 운영 마진이 상당히 좋아졌다는 것이고요. 4년 만에 흑자 전환했다라는 거, 이런 것들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자, 베트남도 제가 가봤어요. 실제적으로. 거기서 영화관 없었지? 얼마나 많이 있는 거 했더니, 정말 인기 있는 영화들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요. 관람객 숫자도 많습니다. 더운 나라일수록 더 많은 예를 들면 영화관 관람이 늘어나기도 하지만 사실 그런 거죠. 요즘 젊은 친구들이 데이트 할 만한 장소도 별로 없고요. 놀 만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성비 대비해서 예를 들면 그렇게 놀 수 있는 공간들이 도시 안에서는 바로 영화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멀티플렉스관들이 상당히 인기가 많은 것으로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설명이 필요 없지 않겠어요? 그죠?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2023년도는 2019년 대비 62% 정도만 되면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미 프라이스가 많이 상승했잖아. 영화 관람비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거의 12,000원에 가깝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죠. 4년 전만 해도 보통 8,000원 이 정도 전후했지만 지금 그때보다 인플레이션인지 이것이 뭐라고 생각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당히 가격이 올랐습니다. CJ, CGV가 이 가격을 낮출까요? 그럴 이유는 없을 거예요. 그죠? 그동안 예를 들면 억울한 점도 상당히 많은데요. 자, 그런 면으로 생각해 보고 지금 관람객 수 늘어나는 것도 체크해 보면 상당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이미 지난해 2022년도에 확인을 했다고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관람객 수 동원하는 거 이 부분은 큰 문제는 아니다. 때가 되면 다 들어오게 돼 있고요. 이미 일것도 진행 상황을 내용을 살펴보니까 지금 진행 과정도로 생각해서 계산을 해본 거죠. 그러니까 추정치를 좀 내보면 이런 부분들이 예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죠. 그러면 직전 5년 만에 최고의 예를 들면 호실적을 기록하게 되는데 우리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 한번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으로 고민을 해보세요. 제가 동종목을 갖다 매수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 이게 마치 생활 속에서 느껴지는 그런 것을 감각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주가가 훼손될 사유보다 앞으로 업사이드로 올라갈 확률이 저는 한 7대, 8대 2 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올라갈 확률 80%, 그냥 제자리에 있을 확률 20%, 하락할 만한 이유는 없다. 하락할 만한 이유 1% 정도는 존재하겠죠. 큰 문제, 무슨 병고가 생겼다거나 나라에 악재가 생겼다거나 이런 것들이 생겨야 되는데 지금 진출한 모든 나라들이 흑자로 오피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동종목이 하락할 만한 이유는 없고요. 업사이드로 올라갈 이유만 남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인트 뭐 있어요. 자꾸 정리하면 뭐 합니까? 일단 뭐 합병한 효과에서 관람객 수 회복. 그러니까 광고 효과도 상당히 좋아질 거예요. 뭐 이 합병한 이유도 다른 가지가 있겠죠. 당연히 그 과거에 안 좋았던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이런 과정들이 생겼는데 그것이 시너지 효과로 나타나는 과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4DX라든지 IMAX 이런 것들이 프라이스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서도 동사만이 가진 독특한 장점이잖아요. 영화관 속에서. 이런 영화관 시설을 가진 곳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다른 나라 가봐도 실제로 그냥 과거의 시스템 그대로 유지하죠. 왜? 사실은 이게 좀 사양 산업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를 집어넣어서 성장시킨 내용이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 내에서도 시장 점유율 2위, 베트남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각국 진출한 나라
나라에서 모두 흑자가 나타나고 있는 거. 그다음 멀티플렉스로 진출한 국가가 대부분 나라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이야기하셨드렸고요. 그게 바로 프라이스의 상승이겠죠. 우리가 소리 소문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가보니까 영화 관람비가 상당히 올라갔는데 뭐 어쩔 수 없이 내는 거죠. 그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되니까 말입니다. 그다음에 관람객 수 동원은 이제 팬데믹이 끝났으니까 당연히 정상화될 거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땐 6월 달만 넘어가 버리면 이미 흑자 전환 기조가 나올 것이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뭐 포인트 이렇게 다시 정리했는데 어렵지 않죠? 상상력을 좀 발휘하시고 뇌피셜을 좀 작동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 분석해드리죠. 차트 제가 이렇게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하나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 시그널 쭉 하방으로 흐르는 이 과정은 볼 거 없다고 얘기 드렸고요. 첫 번째 시그널이 언제 나왔습니까? 바로 여기서 나왔죠. 그러니까 일단 전환 국면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아직 안 나온 국면이 뭡니까? 제가 늘 이야기 드리는 거, 바로 220일 이동평균선을 갖다 크로스하는 모습은 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동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한 상황에서 220일 이평위로 쭉 올라가는 그 모습이 한번 나오고 잠깐 쉬었다가 실질적인 이익이 나오는 걸 보고 확인해가는, 그래서 이거 역시 N자형으로 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이건 볼 것도 별로 없어요. 더 이상 주가 훼손할 만한 사유는 존재하지 않죠.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인데 제가 볼 땐 여기 60일과 20일 이평이 만나는 그날, 그러니까 한 2주 정도 이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턴어라운드 안 하면 이거는 이상한 거예요. 정말로 문제가 많은 거죠. 그래서 그 부분 체크하고 그간 주가가 오르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1쿼터에서도 계속 영업 적자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오를 만한 이유는 없겠죠. 자, 흑자 전환, 예를 들면 QOQ 대비해서 전분기 대비해서 흑자 전환 이슈가 나와야지만 주가가 바운딩을 하고 봐주는 거죠. 최소한 일단 1차적으로 이 구간까지는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되는 건 1차는 여기에요. 여기서 올라간 다음에 살짝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정을 이렇게 눌리겠죠? 그 다음에 전환하는 국면이 나올 거니까 대충 보시면 느낌 좋으면 2만원 정도 치고 나면 일단 팔고 18,000원 언더로 다시 떨어지면 매수하고 이런 전략들 기술적으로 상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놓고 접근하시면 상당히 좋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주가라는 게 한 번에 쭉쭉 치고 올라가기가 상당히 어렵죠. 근데 턱이 하나가 있긴 합니다. 바로 어느 부분이냐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가 매물대가 여기가 형성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2만원과 22,000원 요 사이까지는 한 번에 쭉 치고 올라가는 그런 시그널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레벨업 되냐?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눌리고 나면 18,000원 정도나 이 정도 수준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겠죠. 왜냐면 밸류에이션을 줄 때는 그동안 예를 들면 차익금도 있으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앞으로 해결될 거냐. 그러니까 흑자 전환 이슈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상승하는 건 당연히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연말 회계 결산을 볼 때 그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정리해 나가냐 이런 퀘스천 마크가 좀 뜰 거예요. 그 부분은 조금 가면서 우리가 좀 확인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뭐 내년까지 혹시라도 들고 있는다라고 하면 높은 예를 들면 우리가 현재보다 밸류에이션을 줄 수 있는 가치는 충분하다라고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컨센서스 아주 간단합니다. 뭐 대신증권 같은 경우 27,000원, 신한증권 같은 경우 24,500원 여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일단 22,000원까지 가고 한번 조정받았다 다시 올라간다. 이게 저의 핵심입니다. 저도 목표가는 25,000원까지는 충분히 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2만에서 22,000원 사이 한번 찍고요. 거기서 한번 다시 18,000원 눌렸다. 18,000원에서 25,000원 레벨로 올라가는 것이 정상이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는 동안 주가 상승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간단하죠, 여러분? 다만 이런 거죠. 매수해놓고 바로 주가가 상승하길 바라지 마세요. 그러나 적어도 1주에서 2주, 3주 요 사이 안에서는 분명히 예를 들면 리액션이 들어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벡터가 정배열을 가도 쌍방향을 이루고 있는 과정들이 나타나는 것이 약 열흘 정도 후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한 열흘 정도 후부터는 분명히 시장에서 반응이 올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생활용 지혜로 여러분들 영화만 보러 가지 마시고 올해는 CJCJB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늘 여러분들의 즐거운 투자 생활을 위해서 노력하는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